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 이후에 계속 준비를 해왔죠. 대체복무 개선안 어떤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정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말씀하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복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잉여 병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이제 절대적인 병력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국방개혁 계획에 따른다 하더라도 50만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역으로 갈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대체복무제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것을 전제로 이제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을 추진을 해왔고, 예. 관계부처 합의가 되게 몇 달에 걸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자 입장에서 가장 들어오는 내용은 현재 산업 지원 분야, 석사 전문 요원, 박사 전문 요원 그런 거 있습니다. 예. 7,500명 수준인데 2026년까지 연 배정 인원을 1,300명 줄여서 6,2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석사 전문 요원은 300명 줄이고 산업기능 요원은 800명 줄이고 승선근무 예비역이라고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도 200명 줄여서 이제 1,300명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어제 좀 현안이 됐던 게 예술체육 분야,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나 혹은 예술 분야 요원들은 이것도 좀 방탄소년단 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좀 화제가 예.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 선발 요원은 일단 그 정도로 유지를 하자. 그다음에 말씀하신 BTS 예.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BTS 등 한류 스타들이 이제 오히려 국위 선양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TS도 군대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대신에 정부는 그간 대체복무 제도를 놓고 제기됐던 좀 부실 복무 우려를 막기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병역 면탈자 적발을 위해서 운영 중이었던 병역 부조리 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포상금 지급들을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개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요원들의 보호 장치도 마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 기초군사훈련의 기간에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만, 네. 예술체육 분야, 네. 체육 분야 같은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을 하는 경우,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분명히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예술 분야, 대중문화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아마 그런 고민에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의를 할 때는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요원 전면 폐기까지 검토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편입위원 인원이 연간 한 45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원 감축을 통해서 병력 자원 확보하는 효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문제점을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정부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대체복무자를 다 없앤다면 예술요원도 없애는 게 맞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부침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예술요원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높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대신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 그러니까 편입이 인정되는 48개 대회가 있는데 되게 부실한 대회에 출전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입상 경력을 가지고 혜택을 받았다, 그런 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국제연맹 탈퇴로 자격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재정난으로 대회 자체가 좀 개최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다른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 어떤 건 넣어주고 어떤 건 빼주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계속해서 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종합평가에서 주기적으로 대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회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체육 요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거에 대한 그걸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걸 고려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선수 선발 공정성을 높이겠다. 지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네. 야구 선수가 뭐 밀실에서 좀 선발이 됐다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구 팬들의 약간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수 선발에 나서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겠다 그런 네. 제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BTS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됐고 아까 국민청원까지 이제 네. 간 상황인데 이 병역 특례는 이 문화예술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야 됩니다.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또는 또 그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또 이것이 부활되거나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면은 뭐 재검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도 없는 겁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정부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혜택을 부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 콩쿠르, 그러니까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콩쿠르에 입상을 해서 이렇게 받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뭐 빌보드 차트 몇 등이 그 순위인 것이냐,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그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컨대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 그것이 뭐 대체 복무의 근거가 되느냐, 그런 약간 경론이 있었고, 이거를 그 기준으로 삼기엔 약간 신뢰도가 부족하다, 그런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또 대중예술인들한테 이제 대체 복무 혜택을 부여할 경우 영화나 다른 경우 다른 분야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정치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내에서 또 우리 사회 내에서는 그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요원들 1,300명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대체 복무를 줄여나가고 병역 의무 이행의 뭐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려는 좀 정부 기존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정작 그 방탄소년단 BTS는 뭐라고 합니까? 이 뭐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BTS 측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백브리핑 그 발표 전날 브리핑에도 했는데 물어봤답니다. 예. 물어보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사들의 댓글을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 BTS 팬들이 이렇게 어떤 웹상에서 이제 댓글 달아서 뭐 BTS BTS 측에서 뭐 군대를 안 간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걸로 다시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오히려 약간 불쾌한 듯한 예. 그런 분위기도 약간 그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요즘은 그 팬덤을 갤러리라고 합니까? 그 아주 세력화되고 조직화돼서 네. 어떤 그 본인이 지지하는 연예인이나 안 좋은 여론이 있게 되면은 바로 응징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참 재미있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모병제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 공약으로 총선 공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인정하지 않았죠. 논란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도 그것이 시기상조라는 그런 취지의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병제 얘기는 그냥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론화가 더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모병제 얘기가 흘러온 과정을 약간 반추를 해보면요, 그 모 언론의 기사로 약간 촉발이 됐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민주당 소속 그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모병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소요되는, 그러니까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병력 수급의 그 제한, 그러니까 그 50만도 좀 채우기 어려운 입장에서 이렇게 뭐 선진화된 어떤 그 장비를 도입해서 그걸 그 메꾸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 추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내부 경로는 있겠지만은 일단 국방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모병배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기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총선에서도 그 얘기는 뭐 나오지는 않겠군요. 그 모병제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뭐 대선 공약에 있었고 그렇게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 공약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각 당들이 짜고 있을 텐데 예. 그거에 입각해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